50억 클럽이라는 게 뭡니까? 50억 클럽. 대장동에 김만배가 말을 하면서 50억을 줘야 될 사람 누구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못살게 특검, 박영수 특검, 우리가 법원 앞에 집회하면은 박영수 특검 사무실 지나가잖아요. 그 특검 사무실을 대고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대통령을 그렇게 못살게 군 특검 해체해라. 45년형을 때렸죠. 그 밑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도 여기 있었어요. 대통령 되셨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다 특검팀입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자기가 특검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척. 박영수의 혐의는 너무도 많은데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영장 기각되는 날 저희들이 발표를 한 보도자료. 여기 권순이라고 할게요. 권순이는 누굽니까? 대법관이죠. 권순일 대법관이 왜 이렇게 유명해? 왜 저 사람이 대법관이 왜 50억 클럽에 얘기가 나오냐? 그게 김만배가 대법원 찾아갈 때 머리 깎으러 갔다고, 수도 없는 경우를 머리 깎으러 갔다고 핑계대는 것이, 이게 지금 자동이라서 화면을 좀 돌려놓으면 돼요. 이 좋은 거라 자동이 제 손 갖다 대니까 불이 튀었어. 김만배, 권순일 만나러 가는 이게 뭡니까? 재판거래. 재판거래 의혹. 박영수, 김만배, 우리은행 이사장을 했다. 여기에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 대장동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 부분에 이것을 도와준 사람. 그래서 이 박영수가 50억 클럽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검찰총장 김수남은 지금 50클럽에 들어 빠지는 것 같아요. 왜? 법인, 자기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으로 그 법무 관련되는 돈을 계약을 하고 했다. 근데 돈을 건네가면 그 다음에 정무수, 청와대에, 여기도 큰 혐의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재적이. 이래 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박상도까지. 이게 50클럽 5명. 자, 김만배가 이 박영수, 권순일 여기는 검찰에서도 제일 중수부장이나 서울검사장이면 아주 높은 사람. 여기는 검찰총장 되기 전에 아마 수원검사장이지. 여기는 청와대 수석, 박상도 청와대 수석이 민정수석, 박 대통령.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을 주목 좀 해야 된다. 박영수, 권순일, 박상도. 박상도는 너무 유명해졌죠. 아들 지내었다가 퇴직금으로 50억 받았어. 퇴직금. 5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쉽게 김만배라는 기자 출신
사람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오냐? 이거를 밝혀주는 게 뭡니까? 검찰 관련되는 거 있죠. 대법원 관련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뭐 이래 있단 말이야. 이거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 특별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야 민주당이야 지금 자기들하고 대장수사한테 직결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직접 박영수나 권순일, 김수남, 최재형, 박상도 얘기가 다 김만배 입에서 나온 거라고.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안 하느냐? 국민의힘은 왜 안 해요?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왜 안 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왜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전후에 근데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질 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들 있어서 봐준다고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가르치고 있는데 윤석열 아버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준 거예요. 특검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 해. 국민의힘도 아니 윤 대통령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다. 그게 뭐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은 뭐 이중대도 아니고 국민들은 50억 크롤 도둑놈을 다 잡아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50억 크롤이 우리 서민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생각에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로비를 50억 한 사람에 50억을 줄 수 있느냐? 이 국민의 감정을 너무 건드렸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해라. 특검해라. 특검해가 국민들한테 50억 크롬에 관련되는 놈들 전부 다 감옥 집어넣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 되더라도 하라는 거야.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다. 그게 두 번째, 왜 우리 공화당은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양평, 서울 전부 다 서울 양평 그러더라고. 문제는 양평에서 터졌잖아요. 왜 맨날 서울 중심으로 서울 양평이라 그러냐? 저는 그래 양평 서울이라 쓰는 거예요. 양평 서울 고속도로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9천억. 양평은 한강 구간을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저 꼭대기에 개발 못하는 지역이 쭉 있습니다. 뭐 양평도 있고 남양주도 있고 하남도 있고 쭉 있어요. 여기에 교통은 잘못 들어가면은 20분 걸릴 거리다. 양평서 올림픽 잠실이죠. 잠실 롯데월드까지 차 안 막히면 20분 걸려요. 그런데 2시간 반 걸립니다. 이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 건 당위성이 있어요. 여기 고속도로를 했으니까 이 예타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요. 이게 3천억 이상인가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다고. 예타를 통과했어요. 아니 제 원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이 있고 그리고 원안이 있고 두 번째 안이 있는데 세 번째 안은 또 이렇게 돌아가는 안이 또 하나 있어요. 원안은 원래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던 안, 두 번째 안은 이번에 난리난 안이에요. 이미 개념 여기 땅이 있다는 거. 땅이 김건희 여사 땅 여기 땅 가족 땅이. 저는 그런 거 김건희 여사 가족 땅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뭐 좌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 가족 땅이 뭐 있는데 뭐 자기들이 얘기했는 뭐 200m인가 뭐 이 근방에 가족 땅은 있어요. 김건희 여사 장인 산소는 없어도 그 처갓집에 산소들은 있단 말이죠.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렇게 가는 안이 제가 양평 우리 주민들 많잖아요. 당원들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 이 변경안을 원해. 이 변경안을 원하더라고. 또 우리 공화당도 변경안으로 하라. 왜? 양평 주민들이나 이쪽에 남양주나 이쪽 사람들은 변경안을 좋아해요. 우리 남양주에 많잖아요. 뭐 송영진 실장도 있고 뭐 다 물어보고 잘 알잖아요. 이천이나 이쪽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렇더니 그때 바깥에 놈들은 조은진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이중대라서 윤석열 개정안을 이 변경안을 지지하겠다 이 소리 하더라고. 개똥 같은 놈들이.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라서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땅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 여사 땅에 문제가 없다. 이 변경안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돼. 왜? 현직 대통령 부인 인척의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그걸 수사할 수 있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검찰이야, 경찰이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민주당의 전 군수당은 또 변경안 아니고 원본안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차치하고 1조 5천억이라는 고속도로 사업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말 한마디에 무효화가 됐어요. 그럼 그거를 국정조사하는 건 뭘 국정조사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1조 9천원 LP타당성 조사가 끝난 안을 원희룡 장관이 말 한마디로 무효화 됐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 나가지고 처음에는 와 원장관 시편 변호사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희룡 장관이 너무 빨리 액션을 취했다. 왜냐면 이게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사업을 무슨 장관이 조속제 어디 금방지게 장관이 그거를 무효화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식이 벗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거하고 우리 공화당이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내용이 달라요. 분명하게 이걸 빨리 끝내가지고 사업을 변경한 대로 하든 뭐 원한 대로 하든 사업을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거 또 그 주변에 한강 주변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빨리 하려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빨리 털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큰 사업을 장관이 수도치기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이 좋을지 국민의힘이 좋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의 지금 좌파 유튜버들은 막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갖다 댑니다. 그거 듣는 사람은 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장관이 뭐 모든 안을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하게 50을 그렇게 특검하고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 공화당 그렇게 발표를 했죠. 두 번째는 그 10월 26일 날 우리 공화당 보도자료에 나간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화 정의다. 요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146일 167일 걸렸어요. 167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탄핵된 게 90일 걸렸습니다. 12월 8일 날 해가지고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3월 10일 됐잖아요. 90일 만에 대통령은 탄핵시키고 행자부 장관은 167일. 트럼프는 2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진행도 못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문제, (90일)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2016년 12월 8일 날
12월 8일 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2017년 3월 10일 날 파면되셔가지고 탄핵과 같은 파면 선언으로 물러나셨어요. 딱 석 달 걸려, 석 달. 이상민 장관 왜 탄핵소추가 된 건 아시죠? 이태원 참사 문제에 책임을 주고 저는 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 이건 탄핵소추가 안 된다고 했고, 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를 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는 이상민 장관 스스로 물러나라. 본인이 죄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감이 있고, 말을 너무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뭐 이래저래 하는 거, 그게 저는 동조하지 않아요. 단지 정부라는 것은 누군가는 참사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 책임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며칠 걸렸어요? 1167일 걸렸어요. 90일. 이게 장관이 167년 건데 박근혜 대통령 90일 걸렸어요.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왜? 여기는 좌파, 우파 언론이 탄핵해야 된다, 탄핵 안 해야 된다 막 싸웠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저런 논쟁을 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첫째, 12월 8일 2016년 12월 8일 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쏘는데 반대 의견 제출을, 제가 반대 의견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하겠다고 국회의장한테 신청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이 막아버렸어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반대 급이나 가지고 촛불에 다 타죽는 걸 알고 전부 다 불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토론을 저 혼자 12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 12월 8일을 넘기자. 혼자서. 중간에 끊지는 못하죠. 신청했어요. 정세균 의장은 반대 토론하면 또 찬성 토론 나오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아니, 일국의 대통령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데 반대 의견을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리고 12월 8일 날 본회의장이 있어, 본회의장. 이게 롯텐도어리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조 제2회의장이 있어. 제가 여기 있어서 가지고 과음지는 적이 있죠. 화면 보셨습니까? 여기가 정말 역적들이다 하고 과음지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다 모여가지고 그거 끝나면 의총을 하는데 이거 끝나면 여기 가요. 가서 표결을 하는. 이 자리에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정진석이가 뭐 투표장에 그냥 가서 빨리 투표를 하고 끝내 이런 상황이 됐어. 제가 내가 하겠다.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정세균이랑 맞고 이 회의장에서 제2회의장에서 발언 의총에서도 조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반대하지 하는 의원이 한 명도 발언을 안 해요. 저 혼자가 발언. 그 지금 유튜브 보면 지금 요즘 비방하는 거 정신적 차이다. 저는 목숨이 두 개입니까? 저 혼자 가가지고 무슨 발언하는지 알아요? 제가 김무선 유선민한테 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좌파들한테 정권 넘겨 나라 망한다. 당신들 책임져라.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저 혼자밖에 없고 이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표를 왜 저 혼자밖에 없습니까? 조원진이밖에 국천이 아닙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일말에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생을 포락을 같이 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설마 통과되겠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안파들이 뭐라 했줄 알아요? 탄핵소추 통과 안 되면은 폭동 일어나고 광화문을 촛불로 100만, 200만이 덮겠다 이랬다고 좌파 새끼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죠? 통과, 결과에 승복하자. 지금 그걸 가지고 자꾸, 엄연한 놈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봐라. 조원지가 반대 의견을 해놓고도 결과에 승복하자 했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 많은 놈들이 본회의장에 반대 의견 하나 발표 하나 하겠다고 신청한 놈 한 놈 없고, 이 투표하러 가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없다. 대통령 감옥 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 탄핵 무효고 무죄 석방해야 된다고 떠들었지. 그 당시 현역 국회의원들 한마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도. 왜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말 한마디 안 한 사람들만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냐 이거야. 지금 유영아 말에 따르면은 바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7년을 싸웠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파라 그러죠. 무효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요걸로 넘어야 돼요? 병신들 가서 굴종하고 고기 못 들고 문재인 좌파 정권한테 죽을까봐 저거 손자들 저 아들들 장례 맡길까봐 굴종하고 도망간 놈들이 요거를 못 넘어야지. 목숨 걸고 싸움 우리가 왜 요거를 못 넘어냐 이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께서 유영아 얘기하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핵심적으로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당에는 그대로 내고 당비는 내는데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할지 그 얘기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누가 상처 입었다고 내가 너무 잘 알아. 박근혜 대통령 그 격려 편지 쓰려고 편지팀이지 엽서팀 중심 멤버들 다 받았습니다. 엽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1000장씩을 엽서를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 돈 투자 우리 당에다가 돈 많이 후원하고 당비 많이 내는 분들도 그냥 당비를 내는 그냥 마음 상처에서 안 나와요. 충남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충남도 어떤 분들이 그거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야. 우리 당을 떠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는데 배신자가 안 나타나고 윤석열 정부가 무섭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섭고 다음 공천 무섭고 이상민 그만두라 소리 국민의힘 한 명도 말 못해요. 도덕주 저러버리죠. 탄핵 소추한 건 잘못됐다는 거. 민주당도 잘못한 거야.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실언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책임지고 그만둬라. 윤석열 대통령이 독특한 인사 철학이 있더라고요. 한번 임명하면 끝까지 만나. 요거로도 뭐죠?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자, 여기에 조중동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하면 안 된다고 떠들어줬죠. 국민의 공천 눈치 본다고 이상민 장관 물러가라 소리 한마디 못했어. 우리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하고 이상민 장관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음모였고 조작이고 선동이고 기획된 건가?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음모, 조작, 선동, 기획에 의해서 된 건가? 왜 대통령 탄핵을 90일 만에 헌법재판관 9명이 챙겨주지 않는데 왜 90일 만에 끝을 냈는가?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왜 안 했는가? 박안철은 나가면서 3월 10일이라는 얘기를 거의 대강 정해놓고 나가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문제 터져도 지금도
탄핵, 아니, 지금도 조사, 대통령 그만뒀는데도 조사하고 있어요.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반대 토론 하나 못하고 보수 언론, 좌파 언론, 사이비 언론들, 민노총을 비롯한 정교조, 좌파 사회주의자, 이들이 공모한 겁니다, 공모. 왜 공모했는가? 왜 공모했는가? 기득권. 왜 새누리당에 재산 1등부터 10등은 왜 유승민, 김무성을 다 따라 도망갔을까요? 왜 저가구지 국회의원 출신들은 다 따라가지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등에다 칼 꽂고 바른정당인가 무슨 똥정당인가 만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재산 많은 사람들하고 저가구지 기득권 가진 그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까? 그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쳐내더라도 내각제를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공화당하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조차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자기는 한 거야. 그건 뭐냐? 돈하고, 권력, 정치하는 권력자들하고, 언론, 요 돈하고, 권력하고, 언론이 합치니까 죄 없는 사람도 완전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죄 있는 사람으로 3개월 90일 동안 탄핵소 추적이 전까지 따지면은 120일 동안을 만연 사냥을 했어요. 다 똑같은 서로 경쟁적으로 종편부터 KBS, MBC, SBS, 종편 모든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만연 사냥을 최소한은 완전히 악마 중에 최고의 악마 그렇게 만들어서 대통령 탄핵에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언론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언론 기득권, 좌파는 좌파 언론 기득권, 우파는 조중동을 비롯해서 사주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언론, 그 언론이 정도 3월 10일 날 지금 요즘 언론들이 정의를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혹은 좌파들 보고 너는 완전히 가짜뉴스에 정보를 막 패요. 제가 웃습니다. 그런 언론들이 3월 10일 날 2시간 만에 5사람이 돌아갔는데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줄도 한 방송에 한 멘트도 언론에 한 줄도 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다고 진실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의도 없고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 진실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자기들이 공범으로 다 했는데 조은진 저 새끼 혼자서 사람들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너가 언론들 죽여야 된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죽었지. 어디 언론이 있느냐고 대낮에 2시간 만에 사람이 5명 죽었는데도 한마디 언론 기사도 안 실는 이런 언론은 정룡지폐를 버려버렸잖아요.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전 세계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렇게 좌우 언론이 손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한 이 언론들은요 역사에 두고 국민들한테 꿇어앉아서 특고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의 얘기를 해도 다 공범들이니까 우리 공화당을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극으로 몰고 좌파들은 좌파대로 극으로 몰고 그리고 거기에 속았는 소위 떨거지들 애국이라고 떨거지들이 또 뭐라 합니까? 우리 공화당을 보고 조원진이 독선한다고 우리 공화당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마로니에 공원에 5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2017년 5월 28일 날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전국이 다 없어졌어요. 큰일 났다. 대통령 감옥 들이시고 3월 30일 날 감옥 가시고 큰일 났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다는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왜 언론이 다 똑같이 공범으로 바꾸리고 바깥에 있는 정치하는 놈들 다 도망갔었는데 누가 있느냐? 친박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갔었는데. 그래서 5월 28일 날 계룡산에 모였어요. 2,000명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부동 외관 철교를 걷는 데서 한번 시동을 걸어봤어요. 행사하는 시동. 그리고 제일 먼저 태극기 집회를 마로니 공원에서 6월 이게 며칠이죠? 6월 며칠 날 처음으로 합니다. 태극기 집회. 아,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그래 마로니에서 몇 번 하다가 서울역으로 옮겼어요.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고 버스를 시작해서 우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좌파들 민노총 집회만 보다가 우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놈들이 우리가 태극기를 앞세우고 광화문을 진격 들어가잖아요. 광화문 광장까지 그때 있었죠. 광화문 광장에서 2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지금 국민의 민주당 제2인자 정청래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노사모보다 더하다. 좌파들이 깜짝 놀랐네요. 저 조직이 커지면 우리는 큰일 났다. 왜? 정강훈이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정당이 정치를 아는 조은진이가 정치를 꿰뚫고 있는 조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아는 조은진이가 앞장서서 저를 국회에서 경험해본 사람은 조은진이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MB 정권 때 추미애를 꼬셔가지고 노동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들 저한테 우리 지역에 선거 준비하러 가면 종무원들 저한테 손 때리고 이랬어요. 다치고. 그런데 제가 노동개혁을 했어요. 양대 정권에서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다 했다고. 그런데 좌파들이 또 야, 노사모보다 더 무서운 조직이 생겼다. 광화문에 막 그때 막 몰리기 시작해. 처음엔 태극기 다 없다가 전부 다 아유 큰일 났네 걱정만 하지. 누가 정치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당을 창당하겠다 하고 나와서 목숨 걸고 그때 목숨 걸었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언론에서 뭐라 했어요. 좌파 몇 개 인터넷 언론 이런 데서 대한애국당 자문조사해라. 저번이 다 어디서 나오나? 지금도 우리 집회하면 그때부터 관행이니까 전부 다 회비를 각자가 다 내고 오잖아요. 각자가 천안에서 올라오면 얼마 내고 경남에서 올라오면 얼마 내고 돈 자기가 다 내고 오잖아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로 봐서는 돈을 줘도 안 오는데 아니 저들 그쪽에 누구야 새누리당이가 그쪽에 있는 걔들 보수 정당 돈 줘도 안 오는데 돈을 다 내고 와가지고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해가 밤 1시에 들어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니 큰일 났다. 좌파들 그래서 좌파들 큰일 났다. 저 세력이 크면 큰일 났다. 조중동은 뭡니까? 공범들 아니까 공범들. 조지 머리도 똑똑하지 용기도 있지 목숨까지 그런 건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분열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공화당의 음해를 하면서 태극기를 깬 겁니다. 그게 정광이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의 음해 세력들도 똑같은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야당에 국회의원이 저도 갑니다.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사실은 좀 두려웠는데 1년 지나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안 있었지. 저것도 언론 통해가지고 우리를 거꾸로 몰고 했죠. 저거는 가만히 있었다 생각. 저거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야. 특히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아니 우리 공화당은 그때 5월 28일 2017년 5월 28일 그 정신이 그 생각이 그 가치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뭘 바라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3년 7년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미 우리는 정의가 뭔지 가치가 뭔지 진실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우리는 터득을 했어요. 각자 돈 내고 오는 게 더 편하다. 그러고 가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비 오면 사람이 더 와요. 영하 30도, 영하 25도 가면 사람 더 와요. 폭우 쏟아진다 하면 어디서 오는지 다 있다가 행진한다 하면 쫙 모여. 지난번 집회 보셨죠? 그 폭이 오는데 다. 이미 우리 공화당은 2년 정당화가 됐고 그 가치의 정의라는 진실이라는 자유라는 이 소위 소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중산층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무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7년에 지금 7년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했던 일이 틀렸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거국정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부국강병 방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예민정신, 이 세 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 공화당은 부정부패가 없고 돌았다가 돈 문제 생기면 다 나갔고 여러 가지 구설 있으면 다 나갔어. 우리 공화당 처음에 막 하니까 돈 많은 줄 알고 막 와가지고 하다가 돈도 안 주고 자기 돈 쓰락하고 맨날 불러가 희생하라 하지. 좋은 집 막 지도 뭐 재판도 돈 다 당에다가 갖다 줘 보지.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이게 먹을 게 없지. 사실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알곡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야. 지금 남아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극우의 프레임은 좌파에서도 깨고, 왜 좌파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정말 역할이 크다 이거지. 오른쪽은 야 지금 이 카다가 촛불 또 놓으면은 그 촛불들하고 싸울 사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장을 지질게요. 우리 공화당 또 싸워야 돼요. 촛불 저 재판관 애들하고 또 싸워야 되는 거야. 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나라를 구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이고 얼마나 위대한 당원이고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나 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 최고의 정당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최고야, 내가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 탄핵 과정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강일원 헌법재판관 중에서 가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강일원이들 대법원장 김명수 다음 대법원장 넣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미치고 활짝 뛰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누구지 아세요? 그 예천 출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헌재 재판관이야. 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권선동이가 추천한 변호사예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 보관은 제가 강호에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일본의 김무성이 떨거지들 가장 용기 없고 가장 기득권에 대해서 다루고 가장 자기만 아는 그런 인간들을 왜 계속 공사사장도 시키고 어디도 시키고 다 시키느냐 이거야. 사람을 좀 가려서 하는 거야. 이제 보수 대통령을 자처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먹었으면은 조금은 정의롭고 조금 가치 있고 조금은 진실되고 그러한 사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